양시장 계속해서 낙폭의 제한적인 축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상승 전환을 쉽사리 하지는 못합니다. 코스닥 지수가 0.17%까지 낙폭 빠르게 더 축소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0.3%대 하락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 우위, 순매수로 돌아섰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인데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앞서서 저희가 확인했었던 건설주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악재라고 하면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이슈가 있었죠. 빈살만의 연내 방한 무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건설주 그리고 관련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빈살만이 원래 다음 달에 방한을 하기로 했었죠. 네. 그런데 이게 무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확정이 된 겁니까? 일단 뭐 지금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지금 현재 발표된 걸로는 무산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8월부터 이제 거론이 됐죠. 한 8월 12일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 방한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한 사우디 대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우디에 있는 이제 한국 대사관 측으로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고 우리나라 뭐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때는 이제 그때 뉴스를 또 한번 찾아보면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근데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도 끄트머리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뭐 시장의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좀 관련주들이 많이 부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제 태국 방콕에서 이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때 이제 참석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일정 중에 그 전후로 해서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일본은 방문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제외됐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러게요. 지금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또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더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가고 우리나라는 가지 않는 거는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네. 뭔가 이제 우리나라 미국 간의 관계 때문이지. 근데 보면 일본도 그렇죠. 친미 아닙니까? 예. 대표적인 친미 예. 국가인데 굳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미리 온 거는 뭐 왜 때문일까요? 그건 뭐 그 이유를 저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정확한 네. 이유를 확인하기는 좀 불가능한데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설. 뭐 최근에 이제 사우디가 뭐 미국의 손을 거부하고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서 오펙 플러스에서 뭐 증산을 하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양이 좀 많았기 때문에 뭐 그거 이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최악의 발언을 뭐 안 좋은 발언을 했죠. 사실은 이건 안 좋은 정책이었다. 뭐 안 좋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둘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일본은 더 미국이 어떻게 보면 더 친미적인데 일본은 왜 갈까? 뭐 이런 또 의구심은 또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2030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부산과 예, 리야드, 사우디 리야드가 경쟁 중인데 최근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또 리야드를 또 지지하는 또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도 보면 사실 프랑스도 네옴시티에서 뭔가를 먹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수주받은 내용들도 보면 프랑스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뭐 센티멘트가 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주요 포인트가 저 부산과 리야드 간의 경쟁일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그런- 가장 크게 좀 듭니다.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의 방한이 이렇게 요 엑스포 관련한 이슈로 많이 무산됐다라고 하면은 너무 또 이렇게 작은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네옴시티에 관련한 종목들이 물론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한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지금 2025년이 1차 완공 예정이었죠.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서 이미 수주를 취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거겠죠. 일단 뭐 아직까지는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제 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유럽 기업과 컨소시엄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컨소시엄을 같이 해서 그 안에 이제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내용도 보면 터널 공사 관련된 내용이고 170km 구간의 뭐 긴 이제 도로를 만들 때 터널 공사에 참여한다는 내용이었고 이 네옴시티 자체가 워낙 기대가 큰 이유 자체가 뭐 서울의 한 44배 정도 되는 그렇죠. 규모로 짓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다라는 부분에서는 전 세계가 지금 이쪽으로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미국과 사우디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러시아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러시아랑 중국과의 관계가 오히려 지금 좀 돈독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도 보면 중국의 이제 공영기업, 이제 건설 관련 공영기업이 네옴시티 관련 도로 수주는 거의 다 토목공사 관련된 건 수주를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1차 수주도 사실은 중국 기업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네옴시티를 이제 가동하기 위해서는 뭐 원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한 2기 정도가 필요를 한데 이것도 지금 최근 이집트 뭐 관련해서 이제 요즘 최근 이집트라든지 뭐 헝가리라든지 헝가리 뉴스에도 안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수주를 못하고 러시아 기업들이 지금 대거 수주를 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이쪽도 아마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의 약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사이에 얼만큼 먹거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네옴시티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많이 품기보다는 잘 안 될 수도 있다 쪽으로 네. 좀 오히려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항상 보면 그 숫자가 나오거나 뭔가가 나오고 나서 올라가죠. 조선주도 사실은 수주 안 좋다 뭐 좋아질 거다 했지만 사실은 수주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같이 좀 불확실성이 좀 높은 시기에는 뭔가 결정되고 나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 건설주 가운데서는 현대건설의 주가가 장중에 물론 네. 낙폭을 줄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6% 넘게 7%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이전에 올랐던 기대감을 모두 다 뱉어내고 오히려 더 빠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현대건설 관련해서 사실 수주 얘기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일단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터널 관련 공사 일부 이런 거 받았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현대건설 규모에 비하면은 아주 미미한 적은? 거고. 예.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네옴시티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1차 말고 2차, 3차 여러 가지 이제 공사 계획들이 있을 텐데 현대건설 자체로 보면 또 이제 사우디와의 관계가 워낙 또 좋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좋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떤 추가 수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건설주들 보면 전반적으로 국내나 국외나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국내도 사실 뭐 260만 원, 250만 원 건설한다고 했는데 다 미뤄져 있고 계획이 발표가 아예 않죠.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가 지금 빠르게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주들 입장에서도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뭔가를 수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다음에 최근에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자재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 외에 이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도 걸려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약간 센티멘탈이 좋을 수도 없고 지금 또 전망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은 여전히 이제 뭐 주택 건설 일부 좀 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유일하게 바라봤던 게 어떻게 보면 해외 수주죠. 네. 그러니까 좀 규모가 큰 해외 수주를 통해서 건설주들이 모멘텀을 좀 받길 원했던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투영됐다가 사실은 오늘 되게 뭐 그동안 발표가 좀 미뤄지고 뭔가가 이렇게 자꾸 뜨뜻미지근해진 상황에서 오늘 방안을 취소됐다라고 하니까 향후의 전망이 좀 안 좋아지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장관급에서는 또 여전히 또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가겠다. 그래서 한국이 잘하는 쪽은 밀어주겠다는 식으로 또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종 결정권자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족 국가고 빈살만 왕세자가 사실은 뭐 거의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서 눈도장을 찍느냐 안 찍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은 더 실망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근데 사우디도 우리나라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밑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예. 우리 시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가야 네, 안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봉 흐름 보이면서 주가가 선방을 보인단 말이죠.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대건설도 그렇고 삼성 쪽도 그렇고 사우디와의 관계가 좀 돈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굳이 대형 종목 중에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본다면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특히 삼성물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어떻게 좀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 건설주를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좀 작은 종목들보다는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정도를 피크해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낫고요. 만약에 이제 중동이나 이제 물론 사우디 네옴시티만 보고 있지만 그 외 카타르라든지 여러 중동 지역에서 신규 수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 중에 있고 지금 기존에 이제 정유라든지 석유 원유를 뽑아서 팔아서 먹고 살던 나라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태양광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이 이걸 차지할 수 있을까 먹거리를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사실은 탑픽 1, 2가 현대건설 아니면 삼성물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탑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주셨네요. 그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사실 보면은 삼성물산이 오히려 조금 더 선방하고 있고 현대건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인데 두 종목을 동시에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변동성은 현대건설이 좀 클 수밖에 없고요. 삼성물산은 뭐 어차피 그 삼성그룹 내 어떻게 보면 지주사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슈가 나오면 사실은 현대건설이 더 빠르게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조금 더 슬로우하게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상황이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가까지 하락하면서 34,100원 선을 경신을 했습니다. 일단 삼성물산은 지금 한 10만 원 초반짜리면 네. 충분히 뭐 가격은 잘 조정을 잘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지금은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지금 걸리는 선은 한 12만 5천 원 선에 한번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그 정도 선에서 한번 익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사실은 지금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죠. 이제 어떻게 보면 6만 원 근처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3만 5천, 3만 6천 원, 5천 원대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더 빠지기는 조금은 뭐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저는 더 빠지더라도 사실은 3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뭐 이슈가 있어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4만 원대 초반은 한번 뭐 저항에서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주는 이왕이면은 대형주 위주의 포트가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이건희 차장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